혹시 학창시절 역사 시간 하면 그거 외우는 거 뭐 이렇게 생각나지 않으세요? 오늘은요, 그 딱딱했던 연도와 사건의 나열이었던 역사를 학생들이 직접 탐험하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만드는 비법, 바로 1차 사료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자, 잠시 눈을 감고 학창시절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빽빽하게 글씨가 쓰인 칠판, 밑줄 그어진 교과서. 여러분 머릿속에 남아있는 역사 수업의 풍경은 어떤 모습인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와, 맞다 하면서 고개를 끄덕이고 계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바로 이런 모습이었죠. 선생님 설명을 하나라도 놓칠까봐 열심히 받아 적고 다가올 시험을 위해서 인물 이름이랑 연도를 무작정 외웠던 그 시간들. 역사는 배운다기보다 점수를 위해서 정복해야 할 과목, 뭐 그런 느낌에 더 가까웠달까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에서는요, 바로 이 지점부터 짚어볼게요. 도대체 왜 우리의 역사 수업은 그렇게 지루하게만 느껴졌을까요? 이 슬라이드 한 장이 모든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과거의 교실은 왼쪽, 교사 중심이었죠. 선생님이 정답을 알려주시면 학생은 그걸 그저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역할이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바로 이 오른쪽, 학생 중심의 교실입니다. 학생이 주인공이 되어서 질문하고 탐구하고 스스로 의미를 만들어 나가는 능동적인 참여자가 되는 거죠. 바로 이 말이 그 시절 우리가 느꼈던 답잡함을 정말 정확하게 짚어내는 것 같아요. 수많은 왕들의 이름과 전쟁이 일어난 연도를 외우면서도 그래서 이게 지금 나랑 도대체 무슨 상관인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해서 막막했던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시죠? 그런데 말이죠. 이런 생각들이 단 한 번의 정말 강렬한 경험으로 완전히 뒤바뀔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교과서 속에 박제되어 있던 역사가 꿈틀꿈틀 살아 움직이기 시작한 그 결정적인 순간으로 같이 한번 가보시죠. 이야기는요, 한 초등학생의 경주 수학여행에서 시작됩니다. 책에서 그저 흑백 사진으로만 보던 신라의 수도, 바로 그 심장부로 직접 걸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곳, 왕릉의 유리관 너머에서 반짝이는 금관을 마주한 순간, 와, 정말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고 해요. 픽셀로 인쇄된 유물이 아니라 수천 년의 시간을 훌쩍 건너뛰어서 바로 내 눈앞에서 영롱하게 빛나는 진짜 왕관이라니, 이 슬라이드에 적힌 말 그대로 과거의 실물과 직접 만나는 그 순간의 경험이요. 역사에 대한 모든 관점을 바꿔버리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방금 이야기했던 그 금관처럼 우리를 순식간에 과거의 한복판으로 데려다주는 마법 같은 도구. 네,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 1차 사료입니다. 그럼 대체 1차 사료가 정확히 뭔지 그 정의부터 한번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까요? 스미소니언 박물관에서는 1차 사료를 이렇게 표현했대요. 역사의 원자재. 와, 정말 멋진 표현 아닌가요? 말 그대로 누군가가 해석하거나 가공하지 않은 바로 그 시대 사람들이 직접 만들고 쓰고 남긴 날 것 그대로의 증거,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1차 사료라고 해서 꼭 낡은 고문서만 떠올릴 필요는 없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정말 다양하거든요. 빛바랜 사진 한 장, 할머니가 들려주시는 옛날 이야기 인터뷰, 그 시절에 유행했던 노래, 오래된 그림 한 점, 심지어 우리가 지금 밟고 서 있는 이 유적지의 돌멩이 하나까지도요. 이 모든 게 과거를 생생하게 증언하는 정말 귀중한 1차 사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1차 사료를 활용한 수업, 이걸 TPS라고 부르는데요. 이건 그냥 옛날 물건을 보여주는 쇼앤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이건 사료를 단서 삼아서 학생이 직접 왜? 라고 질문을 던지고 가설을 세우고 또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이끄는 철저하게 학습자 중심의 탐구 활동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론은 이 정도로 하고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 멋진 접근법, 우리 교실에서 특히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아이들에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정말 실질적인 아이디어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초등 저학년 친구들과는요, 사진 한 장으로도 충분히 멋진 수업을 시작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1970년대 시장 상인의 흑백 사진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얘들아, 이게 옛날 상인이란다? 하고 설명하고 끝내는 게 아니고요. 아이들한테 질문을 던지게 하는 거죠. 이 아저씨 표정이 어때 보여? 주변에는 어떤 물건들이 있지? 지금 우리가 가는 시장이랑 다른 점은 뭘까? 이런 식으로요.
아이들이 만든 질문들로 같이 토의를 해보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실제로 시장에서 일하시는 분을 초청해서 인터뷰까지 해본다면 와, 아이들은 단순히 직업을 배우는 걸 넘어서 그 시대 사람들의 삶을 훨씬 더 입체적으로 이해하게 될 겁니다. 중학생처럼 좀 더 학년이 올라가면 비교 분석 활동이 정말 효과적입니다. 이 슬라이드처럼요. 1700년대 김홍도의 서당 그림이랑 비슷한 시기 유럽의 교실을 그린 그림을 나란히 띄워주는 거죠. 그리고 학생들한테 이렇게 제안하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너희는 역사 탐정이야. 단서를 찾아봐. 이렇게요. 두 그림 속 학생들 옷차림은 왜 다를까? 선생님의 모습은? 교실 분위기는 어때 보여? 아이들은 그림 속의 아주 작은 단서들을 통해서 두 문화권의 교육 방식이나 사회 모습에 담긴 어마어마한 차이점을 스스로 발견하게 되는 거죠. 정말 재밌겠죠? 물론 이 방법이 모든 걸 해결해주는 만능 열쇠는 아니에요. 실제 교실에 적용하려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고민하고 또 준비해야 할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장점과 과제가 한눈에 들어오죠. 학습이 훨씬 재밌어지고 비판적 사고력을 키울 수 있다는 건 정말 강력한 장점이에요. 하지만 교사 스스로가 이 방법에 익숙해져야 하고 또 아이들 눈높이에 딱 맞는 사료를 찾는데 시간과 노력이 꽤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모든 사료에는 그걸 만든 사람의 시각이 담겨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편향성을 아이들이 인지하고 균형 잡힌 시각을 갖도록 지도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이런 노력을 해야만 하는 걸까요? 자, 이제 결론을 향해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되찾고 싶은 건요, 바로 역사의 진짜 얼굴, 그러니까 생생하게 살아 숨쉬는 이야기 그 자체입니다. 네, 최종 목표는 바로 이겁니다. 학생의 역할을 완전히 재정의하는 것. 단순히 정해진 사실을 받아 적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눈앞의 증거를 가지고 왜? 라고 묻고 추론하고 자신만의 논리를 세워가는 뭐랄까 꼬마 역사학자로 키우는 거죠. 능동적인 해석자로요. 저는 이 문장이 일찰 사료 수업이 가진 핵심 가치를 가장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역사는 저 멀리 동떨어진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과 연결된 뿌리라는 것,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평범한 하루하루 역시 미래의 누군가에게는 정말 소중한 역사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아이들이 이걸 온몸으로 깨닫게 해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역사를 가르치는 진짜 이유가 아닐까요? 오늘 여러분의 교실에서 아이들은 어떤 역사를 만나게 될까요? 교과서 속에 갇혀버린 역사가 아니라 직접 만지고 느끼고 또 질문하면서 살아 숨쉬는 진짜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